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용산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복합 용도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업무 시설과 또는 뭐 관광 숙박 시설 설치를 제외한다. 또는 용적률 50%를 업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 숙박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업무 시설 중에 오피스텔은 주거로 봅니다. 주거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용적률이 1000%야. 1000%인데 1000%의 지상 용적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상가를 깔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집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동은 아파트를 짓고 요 하나는 이제 상가를 짓고 요 하나는 그래 좋아. 그러면 이거 오피스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관광 숙박시설 호텔이죠. 근데 나는 요거를 오피스텔로 하면 되네. 오피스텔로 팔면 되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역세권 활성화에 사실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사업할 때 혜택을 많이 줍니다. 이유가 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업무 시설을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아니 나 아파트를 많이 질 거야.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역세권 시프트로 가는 거야. 근데 역세권 시프트가 용적률의 50%를 서울시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뺏겨. 그러니까 역세권 활성화는 안 뺏깁니다. 개꿀이네? 개꿀이네? 그건 좋아. 근데 당연히 그 취지가 있어요. 역세권 활성화 취지는 뭐다? 역 주변에 업무 시설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 비율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는 역 주변 350m 반경은 다 해당이 됩니다. 350m 반경에 내가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용적률의 50%. 그러니까 내가 용적률 준 거 예를 들어서 500%였는데 500% 서비스를 줬어. 500%에 250%를 업무 시설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 용적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 댓글 달으셨더라고. 50%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혜택이 너무 많아.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역 주변인데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이야. 용적률이 250%밖에 안 돼. 이종 일반 주거는 20% 250%잖아. 요거를 종상향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 해주는 이유가 뭐다? 업무 시설을 늘려라. 호텔을 더 줘라. 요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역세권 활성화는 역 주변에 350m만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 추가됐죠. 역세권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성형 상업지역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요겁니다. 이렇게 띠 주변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요거를 350m를 묶었는데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는 이거 뭐야? 요거를 여기까지도 역세권 활성화로 봐주겠다는 거죠. 여기가 350m가 해당 사항이 없어도 여기까지 다 개발을 해주겠다는 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이번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간선 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노선형 상업지역인데 그 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에요? 없어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왜 개꿀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죠. 2종 일반 주거지역. 대부분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데 최대 용적률이 800%다. 800%로 보시면 됩니다. 3종 일반 주거가 있으면 중심 상업지역으로 해서 1000%까지 가능하다. 가능한데 역사 도심은 600, 그러니까 4대 문안. 용산은 4대 문안은 아닙니다. 남산 미치기 때문에 800%입니다. 800%를 하겠다. 그러니까 600%에서
적어도 최대 상한 용적률은 800%로 보시면 됩니다. 뭐 아니 뭐 시프트도 그렇고 뭐 다 똑같네요. 용적률 상향은 뭐 문제가 없네요. 맞습니다.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증가 용적률 50%를 공공기여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서비스로 500%를 더 줬어. 250%잖아요. 250%에서 좋아. 200%라고 보잖아요. 200%죠. 이종 일반 주거는 200%입니다. 200%에서 800%로 갑니다. 600%죠. 600%에 300%는 뺏어가는 거야. 공공기여를 해야 돼. 근데 재밌는 게 공공기여를 용적률 상향을 환산해서 10%에서 30%야. 30%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야 이거 개꿀인데? 잘하면 13%도 되네? 어? 그러니까 50%를 다운해줘.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왜? 업무 시설을 많이 넣으니까 업무 시설을 많이 넣으라고 이제 하면 아이 뭐야 뭐가 남아 아파트를 많이 져야 되잖아. 알았어 내가 그러면 그 용적률에 대해서 내가 덜 뺏어갈게. 그게 요 환산 예시입니다. 그래서 30% 정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죠. 600%에 300%죠. 300%에서 300%를 30%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꿀인 거죠.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공공시설로 되는 겁니다. 공공시설. 왜냐하면 아파트는 역세권 시프트는 서울시가 공사비를 대. 그러니까 뺏어가는 게 많아. 야, 공사비 내가 대잖아. 공사비 줄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공공시설이야. 내가 공영주차장을 지하 놓는다 그러면 내가 공사를 해야 돼. 근데 내가 공사하고 50%를 뺏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환산을 해주는 겁니다.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그래. 그렇지. 공사비 네가 되는데 공사비도 많이 드네. 예를 들어서 지하에 체육관을 짓는다. 공공시설을 나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체육관, 수영장, 뭐 테니스장 이런 걸 하겠다. 그럼 공사비가 들잖아. 아유 공사비가 드는데 50% 가지면 어떡해? 알았어. 어유 공사비가 많이 드네. 20%로 해줄게. 그겁니다. 근데 심지어 그 공공시설은 우리가 쓴다. 그 다음에 용적률을 안 뺏어갈 수도 있죠. 지하에다 넣는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을 지상에 놓을 수는 없잖아. 지하에다 놔야 되잖아. 그러면 용적률을 하나도 안 뺏긴다. 개꿀 사업입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단군일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죠. 역세권 활성화 면적은 만제곱미터 3,000평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왜? 자꾸 처음에는 점점 컸어. 많이 컸어.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잖아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그 취지가 아니라고. 그냥 3,000평 정도로 잘라서 각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면 돼. 그래서 면적 제한을 합니다. 뭐 심의에서 10,000평까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요 면적을 제한.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1,500 제곱미터 3,000평 이내. 그 다음에 1,500평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방식이랑 재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